자, 복수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복수수를 얘기하기 전에 수의 족보를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수는 정수, 자연수라는 개념이 있죠.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도 합니다. 맞죠? 양의 정수. 자, 양의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0과 음의 정수를 만나서 음의 정수를 이렇게 합하여 정수라고 이야기하죠. 정수라고 하고,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 자, 그들을 만나서 유리수라고 합니다. 정수 아닌 유리수를 다른 말로 기약분수라고도 하죠. 기약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유리수라는 것을 다른 말로 분수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분수. 분수의 형태인데 그 분수 형태는 n분의 m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 유리수라고 합니다. 비율이 있는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유리수하고 무엇이 만나서 실수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요. 무리수와 합하게 되면 실수 값이 됩니다. 수직선에 대응되는 수를 실수라고 하죠. 그래서 실수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복소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요. 그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와 허수를 합해 놓은 것을 복소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복소수, 허수라는 개념은 순허수라는 게 있고요. 순허수, 순허수 아닌 허수가 있습니다. 수 아닌 허수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순허수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복소수 그러면 복소수 Z라고 많이 표현해요. 복소수 그러면 Z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를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자, 그럴 때 A를 실수부라고 하고요. B를 허수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실수부나 실수부분, 즉 실수부나 허수부분, 허수부나 둘 다 실수값이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이때 순허수라는 개념은 실수부가 0일 때를 말해요. 자, 실수부가 0일 때를 순허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순허수 아닌 허수라는 얘기는 실수부도 허수부도 0이 아닐 때를 순허수 아닌 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소수의 분류를 보면요. 복소수는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I라고 표기합니다. 이럴 때 A를 실수부, B를 허수부다라고 얘기했죠. 특히 B가 만약에 0이 아닌 이러한 상황을 허수라고 하고요. B가 만약에 0인 상황이라면 그 A 값만 남기 때문에 그때를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요. 그를 허수 중에서도 우리 순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허수의 개념은 실수부가 0일 때를 순허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복소수는 A 플러스 BI의 형태가 기본인데 실수인 형태와 허수인 형태를 합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참고라고 하지만 중요합니다. 허수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I하고 이 I 중에 누가 더 크지? 라고 하면 이 아이가 더 큽니다. 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복소수는 그 중에 실수는 대소 비교가 가능하지만 허수 쪽은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I의 복소수와 C 플러스 DI의 복소수 그 두 개의 복소수에 대하여 자, A와 C 즉 실수부가 같고 허수 부분이 같다면 두 개의 복소수는 정확히 같게 된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또한 복소수 두 개가 똑같다라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A가 0이고 B가 0이면 당연히 복소수는 0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A 플러스 BI가 0이다라고 했다라는 얘기 또한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켈리 복소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Z라는 복소수 이 녀석을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Z 바라는 것을 켈리 복소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켈리 복소수는 A 플러스 BI에 바라고 이렇게 표기하고요. 이때 실수부의 부호는 변화가 없지만 허수부의 부호를 변화시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A-BI가 Z의 켈리 복소수다라는 것이 정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참고 나와 있죠. 복소수 Z와 켈리 복소수 Z 바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Z가 실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Z와 Z바는 같게 되겠죠. 자, Z라는 값이 만약에 A 플러스 BI다. 그러면 Z바라는 것은 자, A 마이너스 BI가 되며 Z가 실수라고 했을 때 이것이 0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Z바 또한 얘가 0이 되어서 Z와 Z바가 같게 되게 됩니다. 특히 Z가 순허수라면요. Z와 마이너스 Z바는 같게 되는데 자, 그 말이 순호수라는 얘기는 A가 0 된다는 얘기고 B가 0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Z라는 것이 뭐 A 플러스 BI에서 자, 요것이 지금 0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BI가 되겠죠. 순호수기 때문에 B도 0이 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Z바라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BI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랑 같기 때문에 Z와 마이너스 Z바는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복소수의 4칙 연산은 기본적으로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더하고 빼기를 진행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죠. 자, A 플러스 BY와 C 플러스 DI를 더하게 될 때는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더해서 새로운 실수부와 허수부를 만들어내고요. 빼셈 또한 같은 원리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곱셈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Y와 C 플러스 DI를 곱하게 됐을 때는 자, 이렇게 곱했을 때 AC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자, BD의 I제곱인데 I제곱이 음수 마이너스다 보니까 AC 마이너스 BD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곱하게 되면 BCI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ADI가 되어서 AD 플러스 BCI가 된다는 것을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나눗셈 같은 경우에요. 분모를 켤레를 곱해서 실수화 시킵니다. 분모의 실수화라고 하죠. 분모의 실수화. 자, 켤레를 곱하게 돼서 분모를 실수값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당연히 복소수라는 것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너무나 잘 만들어진다, 성립한다라는 것이 복소수의 기본 성질이 됩니다. 복소수는 성질이 너무 좋습니다. 실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뭐 I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 계산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켤레 복소수의 기본 성질은 Z바에 또 다른 바를 붙였을 때는 원래 Z랑 똑같다라는 성질이요. 뭐 당연합니다. A 플러스 BI에 한번 바를 붙이게 되면 이게 A 마이너스 BI가 되고 한 번 다시 바를 붙이게 되면 여기에 바를 붙인 결과다 보니 원래 A 플러스 BI와 같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이번도 당연한 공식이에요.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더하게 되면 자, 2배의 A 값인 실수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 당연하고요. 자, 그리고 켤레 복소수와 원래 복소수를 곱하게 되면 실수값이 나온다는 것도 예, 당연합니다. 자,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여기에 켤레인 A 마이너스 BI를 곱하게 되게 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만 남게 되고 허수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성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켤레의 너무 좋은 성질 때문에 분해가 가능하다. 분해, 가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켤레 복소수의 켤레, 이 바라는 개념은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게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 됩니다. 자, I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I의 거듭제곱은 4개씩 반복되는 형태를 택하게 돼요. 자, I라는 개념은 그냥 루트의 마이너스 1에 불과한데요. I를 한번 곱하게 된, 즉 I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1이 되며 I를 한 번 더 곱했다 그러면 I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또한 I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I의 4제곱이 되면서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곱하고 4개 곱하고 다시 한번 5개 곱할 때는 또 다른 I가 반복이 되며 주기성이 있더라는 얘기가 돼요. 걔를 주기성이라고 하고요. 주기성이 있고 그 주기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오메가라는 개념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했을 때 이건 주기가 3개였었죠. 주기가 3개였다는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I는 I의 n제곱을 다룰 때는 주기성이 있어서 4개씩 반복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유형 첫 번째입니다. 자, A 플러스 BI의 형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실수는 복소수가 맞죠? 예, 참이고요. 참이고요. 그 다음에 3의 허수 부분은 0이다. 맞죠? 3 플러스 0i를 얘기하는 거죠. 허수 부분은 0인 게 맞고요. 자, 마이너스 2i는 허수다. 허수 맞지 않습니까? 자, 1 마이너스 5i의 실수 부분은 1이고 허수 부분은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되어야겠죠. 답은 4번이 되는군요. 허수 부분이 0인 복소수는 모두 실수값이 됩니다. 참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복소수의 4칙 연산이 369번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하면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실수부 표현하면 여기 2가 되고요. 더하기 5, 자, 플러스 6입니다. 2 더하기 5 플러스 6이 실수부가 될 거고요. 자, 허수부 찾으면 되겠네요. 허수부는 여기 14i가 있고요. 14i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1도 보이고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2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13이 되고 이쪽 계산하면 14에서 3 뺀 11i가 되겠죠. 자, 13 플러스 11i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372번입니다. 1-2i z가 8-i를 만족하는 복소수 z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각각 더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z를 지금 찾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z가 뭔지를 궁금해 합니다. 그럼 뭐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z라는 것은 자, 1-2i 분의 자, 8-i로 표현될 것이고 이곳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하기 위해서 분모를 실수화 처리하면 되죠. 자, 1-2i에 1 플러스 2i를 곱하게 되고 원래 8-i였던 그 복소수에 1 플러스 2i를 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래 것은요, 켤레의 성질 때문에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거 전개하면 8이고요. 이거 전개하면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10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자,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i 그리고 16i다 보니 플러스 15i가 되어서 약분 가능해요. 2 플러스 3i가 답이 됨을 알 수 있고요. a 플러스 bi를 구하는 문제는 당연히 2와 3의 합이니 5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5겠죠.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복소수가 주어질 때 식의 값을 묻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373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z라는 복소수가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럴 때 2차 복소수의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z라는 것이 1 플러스 루트 3i인데 자, 원래 이 복소수는 방정식의 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을 넘기면요. z-1이라는 값이 루트 3i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양변에 제곱을 하면요. z-1의 제곱이 얻어지게 될 것이고 이쪽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전개해 보면요. z의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 그것이 마이너스 3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z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z 넘기면 플러스 4의 값이 0을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애초의 방정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방정식은 애초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해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묻고 있는 문제는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2이다 보니 자, 여기 있는 2를 살짝 넘기면 이 모습이 나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어야 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76번입니다. x의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i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럴 때 x가 포함되어 있는 다항식 값을 좀 묻고 있습니다. 자, n차 다항식을 설정하시면 돼요. 2를 곱하고 적당히 조작해서 제곱을 처리하면 나오겠죠. 2를 곱합시다. 자, 2x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7i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를 넘기게 되면요. 2x 플러스 1 나옵니다. 그것이 루트의 7i로 표현되겠죠. 자, 양변 제곱해야겠네요. 제곱하면 이쪽은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자,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7이 얻어집니다.
7을 넘겨요. 여기 8 되겠죠. 양변에 4로 나누게 되면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을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니 x의 제곱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고요. 얘는 차수를 줄이는 도구로 이용됩니다. 자, x의 세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x의 세제곱 한 번 더 x를 위의 식에서 곱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x 얻어지겠죠?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비워두고 x의 제곱 비워두고 마이너스 2x 처리합니다. 자, x제곱이 애초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했네요. 전개를 하게 되면 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되어서 1차식으로 차수를 확 줄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세제곱 대신에 얘를 한번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며 자, 마이너스 3배의 x제곱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 4x 있었고요. 마이너스 5 처리되면 주어진 식을 1차로 변형하게 된 결과가 됩니다. 전개해봐서 x 값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 봅시다. 여기 플러스 3x 4x 1 빼니 7x에서 6x 나오게 되죠. 자, 숫자는 여기 2가 있었고요. 2 여기는 플러스 6이죠. 마이너스 5입니다. 6x 플러스 3을 이야기하게 되네요. 자, 6x 플러스 3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 6x 6 곱하기 x 들어갈 자리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i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3을 추가적으로 더하시면 됩니다. 약분 되어서 3 될 거고 자, 그 값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에 3 루트 7 i가 있을 거고 플러스 3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지워지게 되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정답은 3 루트 7i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네요.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복수수 z 또는 z제곱이 실수가 되는 조건인데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z가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을 만나게 되면요. 당연히 허수 부분이 0 돼야겠죠. 당연합니다. z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0 또는 b가 0이면 되고요. 자,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는 조건과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는 조건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z제곱이 실수 한번 볼까요? z의 제곱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z를 a 플러스 bi라고 설정하죠. 그래서 a 플러스 bi의 제곱을 계산해 보시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2배의 ABI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Z의 제곱이 실수가 된다라는 개념이 요것이 살아있고요. 0일 수도 있습니다. 요것이 0 되면 실수 아닙니까? 따라서 A 곱하기 B가 0이 되는 조건과 정확히 같아지겠죠. 따라서 A가 0이거나 B가 0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인 상황에서 A가 0인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순호수라고 하죠. 순호수라고 하고, 자, B가 0이 되는 상황을 실수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Z의 제곱이 실수가 될 조건은 순호수이거나 실수값이면 되겠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될 조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모습이 Z의 제곱 아닙니까? 얘가 음의 실수가 되래요. 음의 실수. 그러면 허수분은 0 돼야 되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음의 실수다 보니 음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즉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의 대소 비교가 분명해지죠. 근데 이것이 0 되래요. 그러면 A와 B 중에서 A가 0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작은 수다 보니 따라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순허수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Z의 제곱이 양의 실수도 기억하셔야 돼요. Z의 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양수가 되는 겁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커야 하는 상황이고요. 양의 실수값이다 보니 이것 또한 0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B는 0이 돼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B가 0인 것뿐만 아니라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돼버리면 z의 제곱은 0 되죠. 즉 양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z는 0이 아닌 실수값일 때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얻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77번 문제는 z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음의 실수가 되래요. z의 제곱이 음의 실수.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라고요? z는 순호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z는 순호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쟤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증명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가 돼요. z는 순호수가 된다. 자, 이걸 전기해서 순호수 값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x는 실수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z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해를 먼저 하셔야겠죠. 자, 실수부는 2x-6이 될 거고요. 허수부는 x가 마이너스 x가 보이죠? 플러스 2 보입니다. 2 마이너스 x군요. 이렇게 됩니다. z는 순호수가 될 조건은 얘가 0이 아니면 돼요. 얘가 0이면 되겠죠. 따라서 x값은 3으로 확정됩니다. 380번 문제요. 복소수가 주어져 있어요. 1 플러스 5i에 곱하기 a-i라고 되어 있고요. 실수값입니다. a는. 자,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된다고 합니다. 제곱하면 양의 실수.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실수부가 0이 아니고 허수부가 0일 때를 얘기하죠. 실수부가 0이 아니고요. 자, 허수부가 0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실수부 0이 아니고 허수부가 0일 때입니다.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될 조건은 순허수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전기해서 실수부 허수부를 찾아봅시다. 전기하면 a 나올 거고요. 전기하면 마이너스 i 있을 거고요. 전기하면 5ai가 모일 거고, 전기하면 플러스 값으로 5가 나오겠네요. 자, 전기했을 때의 복소수는 a 플러스 5의 실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a 마이너스 1의 i인 허수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 허수 부분이 0되라는 얘기니까 이것이 0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실수 a의 값은 5분의 1을 만족할 것이고, 자, 5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더라도 0이 되지 않죠. 따라서 a 값은 5분의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1번입니다. 복소수 z 주어져 있고요. 그 z라는 복소수가 순허수가 되래요. 그때 x의 값과 그때 z를 구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복소수 z가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실수부 허수부 분해하지 않습니까? 자, 분해해 봅시다. 여기 x의 제곱 보일 거예요. 전개하면 x제곱 i 제곱 i가 있을 거고, 자,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보이죠? 3x 전개하면 마이너스 6xi. 요거 전개하면 2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5y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들을 더하는 거고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값이 실수부가 되고요. 허수부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자, 허수부임을 알 수 있죠. 자, 순허수가 되라는 얘기는 얘가 0되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절대로 0이 되지 말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인수분해 잘 됩니까? x-2와 x-1이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x값은 2가 되거나 x는 1이면 되는데, 자, 그 중에 얘가 0이 안 되는 것을 답으로 채택하셔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 5, 1 둘 다 마이너스다 보니까 x-1과 x-5로 분해가 잘 되는 상황이 됩니다. 0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따라서 1 들어가면 안 되죠. 답은 2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값은 2인 게 확정되고요. x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요, 여기가 2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주어진 z의 값은 일단 실수부는 0일 거고요. 허수부 x 들어갈 자리에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4 마이너스 12 플러스 5가 되어서, 자, 10에서 9 빼면 3 마이너스 3i. 자, 이게 순허수 z의 모습이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요.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다. 이 복소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382번 문제 주어진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자, 이게 두 개가 똑같도록 실수 x, y에 대하여 제곱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 전개해야겠죠. 좌변 전개를 먼저 해봅시다. 자, 2x 있고요. 마이너스 xi가 보이고요. 이쪽은 3y, 마이너스 값으로 3y가 있을 거고, 전개하면, 자, 마이너스 2y죠. 마이너스 2y, i.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더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3y가 실수부가 돼요. 허수부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y에 i가 허수부가 되겠죠. 이만큼이 허수부예요. 자, 그럼 주어진 복소수가 3-5y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가 3이 되어야겠죠. 이건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습니까? 연립하면 되겠네요. 2x-3y는 3이 되어야 하며, 자, 부호를 바꿔볼게요. x 플러스 2y는 5가 되어야 합니다. 2를 곱할게요. 2x 플러스 4y. 요거 10되며, 자,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뺍시다. 빼게 되면 x는 지워지게 되고요. 7, 자, y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이, 10이었죠, 이게. 그러면 10에서 3 뺀 7이 되는군요. 따라서 y 값은 1로 확정됩니다. 자, y가 1이면 x는 3인 것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죠. 자, x는 3, 자, y는 1이다 보니 제곱의 합은 10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386번입니다. x와 y 대소 비교 주어져 있고요. 실수 x, y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도록 x, y를 찾아서 두 개를 더하는 문제입니다. 자, x가 더 작은 상황이에요. 그럼 절대값을 없앨 수 있죠. x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 x 빼기 y는 음수가 되며 절대값을 없앨 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값을 없앨 때는 음수이면 보를 바꾸고 양수이면 그냥 없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에 x-3의 i, 그 결과가 5-i랑 같아져야 하고요. 실수부, 허수부로 분해가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만큼이 실수부 5가 되어야 되고요. 이만큼이 허수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5이어야 하고요. x-3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x를 얻어내야겠죠. x 값은 3을 이항하게 되면 2라는 거 알 수 있죠. x가 2라고요. y는 7이 답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x 더하기 y의 값은 9가 되겠죠. 답은 5번이군요.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자,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a-bi가 되는 건 당연하죠. 자, 알파가라는 복소수 주어져 있어요. 1 플러스 2i. 베타라는 복소수 2-5i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녀석의 값을 묻고 있어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것과 알파바에서 베타바를 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것 계산 가능하죠. 자, 실수부에서 실수부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허수부에서 허수부를 빼게 되면 7입니다. 7i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것의 바랑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해지겠죠. 지금 요것입니다. 요것의 바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바가 되고요. 그것이 주어진 요 녀석의 모습과 같아지겠죠. 자, 켤레는 성질이 좋다. 켤레 이 바의 성질은 되게 좋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i로 표현 가능하게 되고 두 개를 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7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i를 곱하게 됩니다. 자,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앞에 거의 제곱은 1이고 뒤에 거의 제곱은 플러스 값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플러스 49가 되어서 50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Z를 정리 먼저 하셔야 됩니다. Z를 분모를 실수와 처리해서 접근해 봅시다. 1 플러스 i 원래 있었고요. 1 마이너스 i를 곱해서 실수와 처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2가 있었고요. 여기 1 마이너스 i를 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모습은 앞에 거의 제곱,
자, 뒤에 거의 제곱으로 표현되다 보니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원래 2가 있었으며 1-i를 곱하게 되더라도 결과는 1-i가 됩니다. 자, 1-i가 애초에 복소수였던 거죠. 갖다 대입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군요. 1 플러스 zbar은 1 플러스 i 더하기, 자, 이것과 이것이 켤레 두 개를 곱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도 1이 되어서 2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전개하면 4 플러스 i가 최종 결과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유형입니다. 복소수 xy가 두 개가 켤레 복소수 관계라면 두 복소수를 더한 것과 두 복소수를 곱한 것은 당연히 실수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390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x분의 y와 y분의 x의 합을 묻고 있어요. 자, x하고 y는 두 개는 켤레의 관계죠. 일단 통분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x, y분의 x의 제곱 더하기, 자, y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냥 이 같은 경우는 뭐 곱셈 공식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위의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x, y는 그대로 가고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xy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입만 잘하시면 돼요. 자, 이때 x하고 y를 더한 두 복소수의 합은 허수부가 지워지다 보니 6이 됨을 알 수 있고요. x와 y 두 개를 곱한 복소수의 값은 켤레다 보니 앞에 거의 제곱 9에서 뒤에 거의 제곱 1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10이 되어야 하는군요. 따라서 이 값은 10분의 6의 제곱인 36에서 자, 20을 빼면 되겠죠. 자, 10 분모는 10이고 분자는 16이다 보니 약분하면 5분의 8이 되어야 합니다. 자, 2번이 답인 것을 알 수 있죠. 393번 문제, 비슷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알파 주어져 있고 베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시계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 먼저 처리해 볼게요. 요거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처리하면 같아지겠죠. 요걸 이용하고 싶어요. 즉, 두 복소수를 곱하고 두 복소수를 더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분모가 지금 2i로 통분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허수 부분이 지워지고 2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i분의 1 나와요. 분자 분모에 r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자, 분자는 i가 되어서 자, 마이너스 i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알파와 베타 두 개를 곱해 봅시다. 자, 분모끼리 곱하면 4i제곱이다 보니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은 켤레이다 보니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1 더하면 2가 되는군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주어진 시계값을 대입만 잘 하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i, 그들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자, 이것은 2분의 3이 되어야겠죠. 플러스 2분의 3. 따라서 자, 2분의 1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째 유형입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다루고 있어요. 당연히 z와 z바를 더하게 되면 실수가 되는 건 당연하죠. z와 z바를 곱하게 되어도 실수가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z와 z바가 똑같다는 얘기는 실수일 때만 가능하죠. 허수가 있을 때는 z와 z바는 같게 되지 않죠. 또한 z와 마이너스 z바가 똑같을 때는 실수 부분이 0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챙겨 두셔야 되죠. 이 말과 같은 말은 z 플러스 z바가 0이 됩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었을 때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와 자, a 마이너스 bi 켤레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요,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되고 2a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0 되어달라는 얘기는 자, 실수부인 a 값이 0이면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자, 39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하여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 z 플러스 z바는 실수이다. 당연하죠. 자, z가 허수이면 자, z는 마이너스 z바랑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z가 허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i가
둘 다 A와 B가 0이 아닐 때는 허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Z와 Z바를 더해서 0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 말은 지금 뒤에 있는 이 조건은 뭘 얘기합니까? Z 플러스 Z바가 0일 때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조건은 자, 실수부 A가 0일 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허수는 순허수가 아니므로 A는 0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게 되어서 니은 틀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Z, Z바가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Z라는 것을 A 플러스 BI라고 두었을 때 Z, Z바의 모습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 맞죠? 자, 이것이 0 되기 위한 조건은요. A도 B도 0이 되어야 합니다. A도 B도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Z는 0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임을 알 수 있죠. 397번입니다. Z에 대하여, 허수 Z에 대하여 Z제곱이 실수를 만족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허수 Z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Z라는 것을 A 플러스 BI로 둘 수 있죠. 근데 얘가 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B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 B가 0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가정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Z의 제곱 한번 살펴봅시다. Z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실수부가 될 것이고요. 허수부는 2배의 ABI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것이 실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요거 0이라는 얘기랑 같은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B가 0이 아닌 그런 상황에 EAB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0이 되어달라는 얘기랑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자, 첫 번째 보기는요. Z와 Z바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B가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답은 아니죠. 답이. 자, 2번은 ZZ바의 합입니다. 아까 ZZ바의 합은 0 된다. 그럴 때 Z는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자, A가 0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정확히 2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ZZ바가 0되라는 얘기는요. 예, A 플러스 B와요 A 마이너스 BI가 0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곱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 되라는 얘기다 보니 A가 0이 되고 동시에 B도 0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4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5번은 뭔가요? 자, 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ZZ바의 곱이고요. 자, 요 ZZ바의 합은 2A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A, B의 모습은 이거는 아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고 계셔야 될 건 Z의 제곱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Z 형태, 즉 A가 Z라는 것이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Z의 제곱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순호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것은 0이 돼야 되고 요것은 0이면 안 됩니다. 자, Z의 제곱이 양수라고 했을 때요. 양수라고 했을 때 요거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Z의 모습은 A 플러스 BI라고 두었을 때 이제는 얘가 0이 아니고요. 얘가 0이면 Z의 제곱은 양수가 얻어지게 됩니다. Z 플러스 Z바가 만약에 0이다라는 조건을 만났을 때는 Z가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B는 관심 없어요. A만 0이면 됩니다. 자, 9번째 유형입니다.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이에요. 켤레복소수의 성질이 너무 좋다 보니 분해가 잘 된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398번 문제. 알파 복소수, 베타 복소수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식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식을 관찰 잘 해보시면요. 이게 알파로 묶을 수 있죠. 아니, 얘는 알파 바로 묶을 수 있네요. 알파 바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보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될 것이고, 자, 이 뒤쪽은 베타 바로 묶을 수 있네요. 베타 바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한번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낼 수 있겠군요.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게 되면 알파바와 베타바의 합으로 표현되겠죠. 베타의 바로 합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근데 이는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애초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후 이 발을 처리해도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라고요. 따라서 두 복소수의 합과 두 복소수 합의 켤레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두 개를 더해 봅시다. 알파와 베타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럼 3 될 거고 실수분은, 허수분은 1 될 거예요. 3 플러스 i지 않습니까? 3 플러스 i와 3 마이너스 i를 곱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고 9에서 1을 더한 10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401번 문제입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 주어져 있어요. 알파, 베타 바가 1이라고 했을 때, 자, 알파 플러스 알파 바분의 1이 5i라고 합니다. 근데 베타 플러스 베타 바분의 1의 값을 묻고 있네요. 자, 주어진 것을 알파를 베타로, 베타를 알파로 표현에 관련된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베타 바를 뽑을 수 있죠. 베타의 바의 모습은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 양변에 켤레를 취하게 되면요. 베타의 값을 물어본다면 양변에 켤레를 취했기 때문에 알파 바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요. 알파라는 값을 얻게 되고요. 베타 바분의 1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베타 바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지금 묻고 있는 베타 플러스 베타 바분의 1은 이 둘을 더하는 문제랑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합은 애초에 5i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 또한 5i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0번째 유형입니다. 복소수 z를 포함한 등식에 주어질 때 z를 구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z라는 그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표현되죠.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등식의 대입 후 a와 b를 찾는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402번 문제 볼게요. 복소수 z와 그 켤레 z바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이 성립할 때 복소수 z를 묻고 있습니다. 자, a 플러스 bi를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3 마이너스 i 있었고요. z 대신에 a 플러스 bi를 대입하고 자, 플러스 2i에 a 마이너스 bi 처리하면 되겠죠. z바. 그것이 자, 3 플러스 7i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 먼저 합시다. 3a 있고요. 넘기면 3bi. 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i 곱하게 되면 플러스 b죠. 이렇게 표현되죠. 곱하면 2ai입니다. 2ai. 그리고 곱하게 되면 플러스 2b. 이렇게 표현되죠. 따라서 3a 플러스 3b. 실수분은 3a 플러스 3b가 되죠. 자, 허수분은 3b 플러스 a 플러스 3b네요. a 플러스 3b. a 플러스 3b. 맞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것이 3 플러스 7i랑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를 3으로 얘를 7로 연립해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1이 되어야 되고요. 3으로 약분했습니다. 1이 되어야 되고 자, a 플러스 3b는 7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뺍시다. 그럼 2b가 6대인데요. b는 3이면 되죠. b가 3이요. a는 마이너스 2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z의 모습은 a 플러스 bi이다 보니 마이너스 2 플러스 3i가 답이 되어야겠죠. 2번이군요. 자, 405번 문제입니다. 복소수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z와 z바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1 플러스 i에다 z를 더한 것이 양의 실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 플러스 i에다가 z a 플러스 bi라고 설정. 그들을 더한 결과가 양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자, 실수분은 a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 허수분은 b 플러스 1인가요? 자, b 플러스 1을 이렇게 표현돼서 얘가 양의 실수라는 얘기는 허수부 0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로 확정되고요. a 플러스 1은 양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또한 z바가 4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 두 개를 지금 곱했어요.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자, 그 결과가 지금 4를 만족한다고 했네요. 자, b가 마이너스 1인데요. a의 제곱에 b의 제곱은 1이다 보니까 1을 더한 것이 4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의 값은 3을 만족할 것이고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중에 양수값인 루트 3을 택해야 자 더해서 1보다 커지게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z의 값은 루트 3 마이너스 i가 되며 z바의 모습은 루트 3 마이너스 i 플러스 i가 되겠죠? 자, 이들을 더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결과는 2루트 3인 것을 알 수 있죠. 2루트 3이 답이 되어야 한다. 자, 허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번째 유형이죠. 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1,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i, 한 번 더 곱하면 i의 4제곱 1이 된다. 또 한 번 곱하면 i가 되어서 4개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지금 1 마이너스 i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플러스 i가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4개씩 짝을 지어서 지워져서 0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이것이 개수에 관심이 있고요. 4개씩 짝을 지어서 지워지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개수는 201개가 되죠. 자, 201개가 되는데 문제는 앞에서 4개씩 지워가나 뒤에서 4개씩 지워가나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다 보니 맨 앞에 있는 한 개만 남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410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n 주어져 있어요.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i n까지를 지금 더하고 있네요. 그럴 때 fk가 0이 되는 자, k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연수 k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1 플러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자, n이 3일 때 아닙니까? 자, f의 3이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주기성에 의해서 주기성에 의하여 f의 4를 더한 7도 f의 4를 더한 11도 모두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0이 되는지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3보다 1 큰 4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보다 1 큰 8을 생각해 보고요. 11보다 1 큰 12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 4배수 아닙니까?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 4배수는 마지막에 100으로 끝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개씩 늘렸다 보니 100보다 하나 작은 99가 여기 마지막으로 채워짐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K의 개수는 25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답안지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3, 7, 11 이런 것들은 4로 나눈 나머지가 이것이 3이 되는 그러한 수들의 모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그런 것들은 3부터 시작해서 99까지다. 따라서 K의 개수는 25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12번째 유형입니다. 12번째 유형 같은 경우도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물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같은 것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유리화, 실수화 하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라는 것을 실수화하게 되면 1 마이너스 i에다가 1 플러스 i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죠. 켤레를. 그럼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죠. 자, 아래의 모습은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다 보니 2가 될 것이고요. 1을 정리하면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지워지고요.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i 이렇게 나옵니다. 즉 i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또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또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i가 얻어지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는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여기가 플러스 i 따라간다. 마이너스 i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주어진 411번 문제 또한 이 결과를 유리화하기 전에 바로
i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지금 100제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성에 의해서 지금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i의 4제곱과 같게 되고요. 얘는 1이 답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죠. 답은 1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 다시 해볼게요. fn 주어져 있고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과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의 합을 묻고 있는데, 자,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i다 보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i다 보니까 플러스 i로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럼 fn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자, 마이너스 i의 n제곱과 플러스 i의 n제곱을 지금 더한 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 대입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f1을 계산하면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i와 플러스 i를 더했기 때문에 0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f의 2의 값, 단순 대입, 마이너스 i의 제곱은 i의 제곱과 똑같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의 제곱 또한 마이너스 1이다 보니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 f의 3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i가 되죠. 자, 여기다가 i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어서 0 되죠. f의 4를 구하고 싶어요. 자, 앞쪽에다가는 마이너스 i를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플러스 1인가요? 자, 뒤쪽에다는 i를 곱해요. 그럼 플러스 1 되어서 2가 됩니다. 자, 그들을 더하는 문제 또한 0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답은 0이군요. 자, 음수의 제곱근 개념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음수의 제곱근 방정식에 해서 제가 얘기했죠. 자,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x의 제곱이 음수를 만족하려면 x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요. 그때 x 값은 플러스 값으로 루트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값으로 루트의 마이너스 2를 말하게 되고요. 이쪽은 복소수 i, 실수의 기본 단위인 i로 표현한다라면 루트의 2i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의 2i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이 음수의 제곱근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음수 제곱근의 성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둘 다 음수라면요. 다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살아있다. 이런 개념과 자, 분모가 음수일 때는 자, 분모 분자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마이너스가 살아있다. 나머지는 다 통합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의 3과 루트의 4를 곱하게 되면요. 루트의 12가 됩니다. 이건 부호 변동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나 루트의 마이너스 3과 루트의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부호 변동이 생겨서 마이너스 루트의 12가 된다가 결론입니다. 당연히 여기 i 살아있고 i 살아있다 보니 곱하면 마이너스 값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뭐 루트의 마이너스 3 하고요. 루트의 4랑 곱하게 되면요. 단순하게 루트의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부호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루트의 3분의 루트의 4를 묻는 문제라면 단순하게 통합해서 루트 안에 3분의 4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루트의 마이너스 3 분모의 음수가 있고 분자의 양수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는 얘를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데 이때 마이너스가 한번 더 붙는다가 결론이고요. 나머지 부호는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가 또 하나의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 부호가 바뀌는 이 두 가지만 잘 챙겨 두시면 되겠죠. 자, 유형별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415번 문제 루트 2, 루트 4를 곱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생성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의 4, 2, 8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음수다 보니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루트 안에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 처리해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되어야겠죠. 그 플러스 루트에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더하고 있으니 두 개가 지워지게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2루트 2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419번 문제입니다. 자, 0과 1 사이의 a에 대하여 다음 식을 간단히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일단 a가 0과 1 사이에 있음을 잘 확인해야 되고
자, 부호를 조사하셔야겠죠. a에서 1을 뺀 요 값은 음수가 될 거고요. a의 값은 애초에 양수였죠. 자, 1에서 주어진 a를 빼게 되면 양수가 얻어지고요. 자, 이쪽은 부호가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음의 개수가 두 개다 보니까 루트 안의 값을 통합시켰을 때는 자, 마이너스 부호가 생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통합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a 곱하기 1 빼기 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따라오겠죠. 자, 지금 루트를 통합시켰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될 것이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 빼기 1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a 빼기 1에 제곱이 있고 a 또한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에 자, a의 a-1 전체를 제곱한 식이 루트 안에 보이게 되고요.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게 되면 절대값으로 나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절대값에 a의 a-1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a 값은 양수가 되지만 a에서 1을 뺀 값은 음수다 보니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달고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부호는 플러스 값이 될 것이고 a의 a-1, 즉 a제곱 마이너스 a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는군요. 자, 14번째 유형이요.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부호가 생성되는 것이 어떤 건지만 잘 챙겨두시면 돼요. 420번 문제. 자,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통합했을 때 마이너스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요 말은 결국은 a도 음수가 되며 b 또한 음수입니다 라는 조건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둘 다 음수예요. 자, 근데 여기서 a 플러스 b를 제곱해버리면 양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루트의 x의 제곱이라는 개념은 루트와 x가 지워지며 x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틀려요.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서 나옵니다. 즉, 얘를 다른 말로 양수화라고 해요. 양수화 처리돼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요것만 잘 챙겨 두십시오. 자, 그럼 일단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a가 음수고 b가 음수다 보니 얘를 양수화하기 위한 방법은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해야 양수 처리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a 플러스 b가 나와야 하는데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다 보니 이 값 자체는 음수입니다. 절대값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양수 처리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은 절대값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b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b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b가 됨을 알 수 있죠. 절대값 b가 마이너스 b가 되어서 이 마이너스와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지워져서 마이너스 a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비슷한 계열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세 양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x, y, z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할 때 절대값이 붙어있는 이 식의 값을 간단히 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두 개가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 부호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x-y가 음수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y-z 또한 음수가 되어야 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예요. 자, 둘 다 음수입니다. 그러면 x 빼기 y는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을 없애는 대가를 치러야겠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y-z도 음수입니다. 이것도 음수다 보니 마이너스 달고 y-z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x-z의 절대값, z-x의 절대값은 이 둘을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y가 지워지게 되고요. x-z 또한 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z-x 이건 양수잖아요. 따라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z-x로 절대값을 없애도 양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부호 전개해 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z, 플러스 z, 마이너스 x가 되어서 y 지워지게 되고요. z 2개, x 2개, 2배의 x, z,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겠죠. 자, 427번 문제로 가볼게요. 두 복수수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는 2i분의 1 플러스 i,
베타는 2i분의 1-i 주어져 있고요.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과 2베타 플러스 3의 곱을 묻고 있습니다. 자, 알파의 제곱 계산 가능해 보이죠? 자, 알파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분모를 제곱하면 2i의 제곱이다 보니 마이너스 4 얻어지겠죠. 분자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지워지게 되고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자, 2i가 얻어지는군요. 약분 잘 되어서 보는 마이너스 값으로 2분의 1의 i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이유로 베타의 제곱도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자, 분모를 제곱하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분자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소거가 되고 자, 마이너스 2배의 i가 표현이 되며 부호가 지워지고 2분의 1 i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알파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구했으니 그냥 값을 대입을 해봅시다. 알파의 제곱 들어가고 좀 2에 알파의 제곱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i가 들어가면 되겠죠. 플러스 3 따라올 것이고요. 자, 곱하기 2배의 베타의 제곱 들어갈 자리에 2분의 1 i 이렇게 표현되어서 플러스 3 요것만 계산 잘하면 돼요. 자, 약분 처리하면요. 마이너스 i에 플러스 3 될 것은 i에 플러스 3이다 보니 두 개는 켤레의 관계임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3 플러스 i, 3 플러스 i와 3 마이너스 i를 곱하고 있는 구조가 되며 앞에 거 제곱 9가 되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10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죠. 429번 문제입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하여 자, FAB라는 값을 출제자가 A-BI분의 A 플러스 BI로 정의한 겁니다. 뭐 이건 정의식이다 보니 뭐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F의 1, 2, 2, 4, 3, 6, 자, F의 20, 40의 값을 묻고 있어요. 지금 주어진 것의 개수는 20개인 것도 확인되죠. 자,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F1이라는 것은 1-2i분의 1 플러스 2i로 표현될 거예요. 유리화할 수도 있지만 일단 어떤 규칙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갑시다. 두 번째 2사를 대입해요. 그럼 2-4i분의 2 플러스 4i로 표현되겠죠. 자, 세 번째 3, 6을 집어넣어요. 그럼 3-6i분의 3 플러스 6i로 표현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될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에 20, 40을 대입하게 되면 20-40i분의 20 플러스 40i로 표현되겠네요. 자, 잘 보니 요것의 2배가 이거 아닙니까? 아니군요. 요것은 지금 2로 묶어버리면 요것만 잠깐 볼게요. 요것만 잠깐 보면 분자 분모는 2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i가 되는군요. 마찬가지로 분모의 모습도 2로 묶어버리면 1-2i가 되어서요. 지워지게 되고 같네요, 모습이. 자, 마찬가지로 3으로 묶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분자의 모습 3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2i가 될 것이고 분모의 모습도 3으로 묶게 되면 1-2i가 되어서 약분됩니다. 같아지네요. 결국은 1-2i분의 1 플러스 2i를 잘 계산해서 그것이 20개 있다. 그것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자, 실수와 처리하게 되면 1-2i를 1 플러스 2i와 곱하게 되어서 실수 처리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i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자, 켤레 계산하면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4가 됩니다. 그래서 5가 되는 거 확인되고요. 자, 이것은 앞에 거의 제곱이 1이고요. 뒤에 거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4i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것이 몇 개 있습니까? 20개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어진 값은 20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20을 곱하는 거예요.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i 20을 곱하게 되면 약분되어서 자, 4만 남게 되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6i가 최종 결과가 되어야겠죠. 자, 430번 문제로 가볼게요. Z 주어져 있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Z의 모습이에요. 자, Z의 거듭 제곱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요 형태를 만났을 때 요 Z의 2제곱, 3제곱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게 되고요.
이들을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하죠. 자,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럼 2배의 z가 될 것이고, 자, 우변은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1을 이항시키면요. 2z-1의 값이 루트 3i가 되며 양변 제곱하게 되면요. 앞에 거 제곱 4z제곱을 얘기하죠. 자, 2배의 앞에 거 뒤에 건 마이너스 2배의 4배의 z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쪽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얻어져요. 마이너스 3을 넘기면 4로 약분 가능하죠. 최종적인 식의 모습은 z의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로 표현될 것이고, 자, 그 값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의미하는 것은요. 차수를 줄일 수 있는 2차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말은 z제곱만 남기게 되고 나머지를 넘기게 되면 z-1로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는 식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z의 세제곱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양변의 z를 여기다 곱하는 겁니다. 그럼 z의 제곱에서 z를 뺀 식이 될 것이고, 자, 애초에 z의 제곱이 z-1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z-1에서 한 번 더 z를 뺀 이러한 식의 구조가 얻어지게 됩니다. z가 지워지게 되고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주어진 식의 한번 값을 살펴보시면요. 이 z는 그냥 z가 돼요. z의 제곱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z의 세제곱이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z의 4제곱은 z의 세제곱에 z를 곱한 거다 보니 z의 세제곱 곱하기 z다 보니 야, 이게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z로 표현될 것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z의 제곱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요 마이너스 z의 세제곱이라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z 지워지고 z제곱도 플러스 값 하나, 마이너스 값 하나,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도 이거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지워져서 남아있는 것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43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za 플러스 bi라고 주어져 있고요. z의 제곱에서 z를 뺀 것이 실수를 만족한다라고 했네요. 자, 실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허수부가 0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일단 z의 제곱 마이너스 z 먼저 식 처리해 볼게요. 자, z가 a 플러스 bi라고 되어 있고요. 제곱하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표현될 거고, 플러스 2배의 abi 이렇게 만들어지고, z를 뺐답니다. 그럼 a 플러스 bi를 뺀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이때 실수부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a를 뺀 것이 실수부가 될 것이고, 허수부는 EAB에서요 b를 뺀 요것이 허수부가 됩니다. 자, 이때 이 값이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분명 0 되어야 합니다. 요거 0 되어야 돼요. 따라서 EAB와 B의 값이 같아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A, B는 0이 아닌 실수란 정보가 있어요. 즉 B를 약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따라서 EA가 1을 만족할 것이고 A 값은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A 찾았습니다. 자, A가 2분의 1이고 B는 뭔지 모릅니다. 0이 아닌 실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이 값이 좀 실수인지를 확인해 달래요. 그럼 애초에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다 보니 그것의 켤레 또한 켤레의 성질 때문에 실수가 되는 건 당연하죠. 자, z 플러스 z바가 1이 되는지를 확인해 달래요. z가 a 플러스 bi였었습니다. 그리고 z바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어서, 자, 이게 두 개는 다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돼요. 따라서 a하고 더하게 되면 2a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t가 아니라 플러스 값입니다. 따라서 2의 값은 a가 2분의 1이다 보니 1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지금 확인해 봅시다. z와 z바를 곱했다고 합니다. 그럼 a 플러스 bi의 값과 a 마이너스 bi를 곱하게 되면요. 자,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즉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만 얻게 되는데 a 값이 2분의 1이었었어요. 그럼 제곱하면 4분의 1 아닙니까? 4분의 1에다가 b의 제곱을 지금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b의 제곱은 실수입니다. 양수죠. 0보다 큰 양수.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값이 얻어지며 자, 이는 당연히 4분의 1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디귿도 참입니다. 답은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435번입니다. 다음 중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식을 잘 관찰하시면 여기가 두 개의 복소수는 켤레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켤레 관계. 자, 켤레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복소수의 합이 이름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 플러스 i분의 z. 자, 이것을 알파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알파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얘는 알파 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파에다가 알파 바를 더한 것이 1을 만족해야 하며 그 알파를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요.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a, b의 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복소수가 켤레 관계에 있다 보니 자, 요 말과 같은 말은 bi는 지워져 버리고요. 2배의 a라는 값이 1을 만족한다. 자, 그 얘기는 a 값은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니 여기 있는 복소수는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알파의 복소수를 대략 추론해 보면 자, 실수분은 2분의 1이 될 것이고 허수분은 뭔지 몰라서 bi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것과 요것이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해요. 자, 그 말은 양변에 1 플러스 i를 곱합시다. 그럼 z라는 값은 1 플러스 i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bi를 이렇게 곱한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죠.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bi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실수부 허수부 분류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자, b를 뺀 값이 앞에 있을 것이고 뒤쪽은 2분의 1에다가 b를 더한 값이 뒤쪽에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z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z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건데 자, b라는 것은 일반적인 문자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개의 합, 즉 실수부와 허수부를 더하면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자, 주어진 식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실수부와 허수부의 합이 1이 되어야 하는 그런 복소수는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할 겁니다. 실수부하고 허수부의 합, 이건 1 되는 거 맞죠? 자, 이건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가 1이다 보니 두 개의 합은 1 되는 게 맞고요. 자, 이쪽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합은 1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어야겠죠.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실수부와 허수부의 합은 자, 1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437번으로 가볼게요. 등식 주어져 있어요. i 플러스 i제곱, i제곱 플러스 i 세제곱 이렇게 짝을 지어서 괄호로 처리되어 있는 18개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복소수의 값이 a 플러스 bi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실수 a, b에 대하여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의 합, 그들의 제곱에 4를 곱하는 게 여기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i는 주기가 있다라고 했고요. i의 거듭제곱은 주기성이 4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주기성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i 플러스 i제곱은 그냥 i에다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세 번째는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 4제곱은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항은 잠깐 추론해 보면요. 아마 i 4제곱 플러스 i의 5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러니 1 있을 거고요. 플러스 i로 표현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i 지워져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도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져서 자, 4개의 항은 합했을 때 0 돼 버려요. 다시 말하면 주기성 4를 만족하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항의 개수가 18개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지우지 말고 뒤에서 지워도 같은 논리로 다 지워지고
남아있는 것은 몇 개 남아있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8개요. 18개를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2가 돼요. 그래서 뒤쪽에서부터 4개를 주게 되면 이 2개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개만 남아요. 즉,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앞에서부터 지우지 말고요. 뒤에서부터 지우는 게 수월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i에다가 i제곱을 더한 거 하나, 제곱을 더한 거 하나, 그리고 i제곱에다가 i의 세제곱을 더한 거 하나, 이것만 남아있게 되고 나머지 뒤에 거부터 4개씩 지우면 다 지워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i는 그대로 가고요. i제곱 마이너스 1, 한 번 더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다 보니 지워져서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이너스 2란 얘기는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0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0이에요. 자, 제곱하면 4가 되고 4를 한 번 더 곱한 최종 결과의 모습은 16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438번 문제입니다. 복소수 z 주어져 있어요. 루트 2i분의 1 플러스 i라고 주어져 있죠. 자, z의 n제곱이 1을 만족하는 최소자연수 n의 값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z의 거듭제곱이다 보니 z를 하나씩 곱해서 처리해 볼게요. 자, 먼저 z의 제곱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분모의 제곱하면 루트 2, 루트 2가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로 표현되겠죠. 자, 분자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지워지고 2i로 표현이 됩니다. 2가 지워져서요. 자, 마이너스 i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간단하게 이걸 한 번 더 제곱하게 되면요. z의 4제곱 얻어지게 됩니다. z의 4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다 보니 마이너스 1로 표현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이들을 제곱하게 되면 z의 8제곱이 되어서 비로소야 1이 되는 그러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8보다 작은 2와 4와 6이 1을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4는 분명히 안 됩니다. 자, z의 제곱도 분명히 답이 될 수 없죠. z의 6제곱이라는 것은 z의 4제곱에서 z의 제곱을 곱하게 된 거죠. 그러니 z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었어요. 마이너스 i를 곱하게 되면 1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1이 되지 않네요. 따라서 최소자연수는 8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41번으로 가봅시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루트 x, 루트 y의 값이 자, 루트 xy로 통합이 되면서 부호가 생성이 됐어요. 뭘 의미합니까? x가 음수이고 동시에 y도 음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참고로 분모의 형태, 분수의 형태, 그 형태가 통합이 되면서 부호가 생성이 될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생성이 될 때는 자, 분모가 음수가 되어야 될 때 그리고 분자가 양수일 때 그 경우였었죠. 그것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음을 이용해서 xy의 값을 찾고자 합니다. 실수부 허수부를 분해해야겠죠.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2x 그 값이 15와 같아야 되는 거죠. 이쪽이 지금 실수부입니다. 15가 되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절로 이쪽으로 보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y 플러스 3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y 값을 찾을 수 있죠. y 값은 마이너스 7로 확정돼요. 자, 이때 x 값을 계산하고요. x가 음수인 것을 채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5의 값이 0을 만족할 것이고 5, 3, 15 마이너스가 1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5로 확정됩니다. 자, 플러스 3 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x 곱하기 y의 값은 35가 답임을 확인할 수 있죠. 4번입니다. 443번 문제입니다. z제곱 주어져 있어요. 2 플러스 6i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한 복소수, 이러한 등식을 만족하는 z에 대하여 z바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z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설정 먼저 합시다. 놔두자. 자, 그럼 z의 제곱 계산해 보셔야겠죠. 자, 이거 제곱하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얻어지죠. 요만큼의 실수부가 되고요. 허수부는 이 abi 이렇게 이 ab의 i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요 녀석에 지금 2가 얻어져야 합니다. 요거 2란 얘기가 되고요. 자, 요거 6대란 얘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6.
자, 따라서 주어진 조건은 a의 제곱과 b의 제곱의 차는 2가 됩니다. 하나. 그리고 a 곱하기 b의 값은 요 6되다 보니 3되면 되겠죠. 자, 지금 구하려는 것이 뭔지 보시면요. ZZ바의 모습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의 곱을 묻고 있어요. 그럼 앞에 거의 제곱과 뒤에 거의 제곱, 즉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앞에서 공부했던 거 제곱 후 루트 기억나십니까? 자, 제곱 후 루트, 제곱 후 루트 얘를 이용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뭔지 몰라서요. 제곱을 했어요. 제곱을 하게 되면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플러스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ab 전체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요걸 궁금해해요. 자, 4제곱 4제곱의 합이 궁금해서 마찬가지로 조건식도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는 a제곱, 뒤에 거 b제곱, 즉 ab 전체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럼 a의 4제곱, b의 4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4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요거 제곱하면 4잖아요. 근데 a 곱하기 b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3이 될 것이고, 제곱하면 9입니다. 자, 2를 곱하게 되면 18. 18을 더하면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은 22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22예요. 자, 그럼 요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거 22입니다. 자, ab가 3이었고 제곱하면 9고 2를 곱하면 18이 얻어져서 40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제곱한 게 40이에요. 그러면 그 원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를 취해야겠죠. 따라서 이것의 루트를 계산하게 되면 루트 40이 답입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40은 될 수 없어요. 이유는 제곱의 합이다 보니 양수값이 얻어져야겠죠. 따라서 2루트 10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ZZ바의 모습이 됨을 알 수 있죠. 445번입니다. 영이 아닌 세 실수 ABC에 대하여 다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럴 때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B 플러스 루트 C의 제곱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지금 루트가 두 개가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생성됐습니다. 그 얘기는 A가 음수가 되며 동시에 B도 음수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B가 음수인 상태에서 또 마이너스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는 C의 값은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특히 루트의 A의 제곱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절대값 A랑 정확히 같은 거예요. 절대값 A라는 것은 A가 양수라면 그냥 A로 만들고 혹시 음수라면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굳이 쓰면 이렇게 표현되죠. A가 될 때는요. A가 양수일 때가 돼요. 즉 A가 양수일 때는 A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A가 양수일 때는 A가 되고 혹시 A가 음수니? 그러면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만들어 이 얘기라고요. 즉 절대값 A는 양수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것은 절대값 A랑 같다 보니 A가 음수였고요. 음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처리되겠죠. 자, B 또한 음수예요. 따라서 원래 마이너스 기호가 있었고 절대값을 없애면 마이너스 B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C 값은 애초에 양수였기 때문에 그냥 C 쓰면 돼요. 따라서 그 결과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플러스 C로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